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쭉 청춘 두드림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30 세대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저희 2030 세대의 바로 윗선배이시죠? 네, 의원님으로도 활약을 하고 계시고 지금 선대위 상임 본부장으로도 계신 이인영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배님으로 소개드린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삼촌 아닌가? 네. 그러네요. 삼촌분. 저희 이인영 삼촌분 나오셨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본인 소개를 하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이거요? 네. 20대들한테 예. 미안하고 아, 또 30대들한테 기죽고 10대인 내 아들한테 참 뭐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눈시울을 네. 붉히게 하는. 그런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부채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빚도 있고 예. 또 그러면서 받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요. 오늘 빚이 뭔지, 또 이게 받고 싶은 게 뭔지, 또 주고 싶은 게 뭔지,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언론에 막 계속 나오셨어요. 그래도 선대위원장도 하시고, 예. 그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예. 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했고 예. 상임 선거대책본부장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바빠요. 주로 어떤 걸 하시죠? 그렇죠. 지금? 어떤 역할을 예. 하시는지 역할이요? 궁금해요. 전체 총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총괄적인 것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특사도 하고요. 예. 특사. 누구 만나라 하면 만나고 막 이런 건가요? 단일화 마무리도 하고 뭐 예. 국민연대도 만들고 예. 유세도 가고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그 주된 역할이세요. 그렇죠? 대체로 예. 뭐 많은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고 네. 예. 빵꾸를 많이 때우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근데 아프리카에서 목소리가 많이 쉬신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그러네요. 목소리가 예. 초반에 예. 유세를 한 2,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 20회 이상 했더니 목이 많이 쉬었어요. 지금은 조금 회복되는 중이에요. 지금 좀 쉬시고 계신가요? 그럼 유세는 쉬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냥 하루에 한두 계속? 차례씩은 계속해요. 계속 하시고 근데 계신 저는 유세가 예. 뭐 유세일 수도 있고 연설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냥 그 토해내듯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그 표효하듯이 그냥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반면에 목은 아주 예. 유리병 같아가지고 잘 가요. 이렇게. 목이 아직 잘 못 버텨주고 계신데. 네. 유자차나 그런 걸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데 네. 이렇게 사람 오라 그럴 때는 유자차 같은 거를 좀 준비해 놓고 예. 그러니까 주지도 않으면서 막 먹으라고 막. 어머 진짜. 게스트에 맞춰서 그렇지. 그 사람 상태에 맞춰가지고 음료수도 제공하고 이래야 예. 그러셨죠. 의원님께 저희 청춘 노가리의 그냥 진실된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무조건 두드리지만 말고 네, 그렇죠. 네. 저희 청춘 노가리 이제 제작비 진행 상황상 네, 이럴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저보고 사오라고 그러든지. 그 방법 있었는데 그게 아깝다. 네. 이것도 궁금해요.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점점 이제 엊그저께 또 뭐 이렇게 탁 되고 이제 지금 유세도 쭉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광화문 그렇죠. 유세에 엄청 많더라고요, 가봤었는데 사람이. 네. 예. 뒤집어졌다고 봐야죠 이제. 판세가 뒤집어졌다고요? 뭐 지지율은 뒤에 따라오는 거고 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뒤집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은 뒤에 따라오는 거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저희 2030 세대들이 이번 대선을 볼 때 사실은 저희가 뭐 유신이나 제가 조금 멋있는 얘기도 마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광화문이 점령된 거잖아요. 그 광화문을 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혹은 예. 역사를 전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령하면 우리 역사는 항상 전진하고 민주주의는 살아나고 그랬던 거니까 오늘 그 광화문을 점령했던 그 앞에는 1시간 전에는 붉은 무리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붉은 무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유세 물결이 그랬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그 광화문을 어. 아주 신령스러운 노란 물결, 그렇죠. 녹색 물결 예. 이런 국민 물결이 예. 점령했기 때문에 예. 거기 한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000여 명 가까운 예.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카메라에 꽉 잡히더라고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 동상에서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를 예. 다 채우고도 세종문화회관 큰 계단을 다 또 예. 채우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기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 예. 마음이 다 와서 어. 꽂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이렇게 박 후보와 이 문 후보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은 문 후보 쪽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그런 열망들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뭐 예.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젊은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모였으니까 마음이 좁다. 좋습니다. 그 2030 세대들이 지금의 대선을 볼 때 저희는 뭐 유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같은 것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후보 대 후보로만 놓고 봤을 때 문 후보가 왜 돼야 되냐라고 이제 만약에 설득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뭐 유신 세대는 아니에요. 네. 그 유신을 잘 모르기는 우리가 서로 비슷한데 예. 대신 저는 유신 때 그래도 중고등학교라도 다녔고 예. 그렇지.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뭐 그렇죠. 그런 차이지만 예. 문재인 후보는 가지고 있고 음. 박근혜 후보는 가지고 있지 못한 음. 이런 5가지 차이가 있어요. 오, 5가지. 하나는 네. 서민의 삶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한 사람은 대통령의 딸로서 유신의 공주처럼 살았고 또 한 사람은 피난민의 아들로서 갖은 고생과 뭐 세월의 세상의 풍파 이런 거를 다 견디고 몸으로 겪어내면서 살았고 내년이면 경제가 무진장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예. 누가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예. 보듬어 갈 것인가. 뭐 문재인 후보는 잘 할 수 있어도 박근혜 후보는 잘 모른다. 살아온 삶을 한 사람은 통해서, 설사 머리로 알 수 있어도 예. 한 사람은 가슴팍으로 이미 새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차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예. 역사 의식 아니겠어요. 인식, 역사 인식이죠, 그렇죠. 5.16과 유신을 찬양한다, 미화한다. 그걸 몸으로 거부했던 사람. 그래서 대학교 때 유신 반대 데모도 하고 징역도 갔다 오고 또 그 이후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그렇죠. 노동자들의 인권과 인권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서 서민의 편에 있었던 사람과 기득권의 편에서 혹은 기득권적인 삶에서 쭉 살았던 삶, 뭐 이런 것들은 뭐 역사의식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혁당의 억울한 죽음은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딱 하나잖아요. 그런 거. 그 역사의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덕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한 사람은 털어도 거의 뭔지도 네. 제대로 날까 말까한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미 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리 의혹에 휩싸이고 그렇죠. 또 가족이 하는 회사 주변에 비리 의혹이 퍼져나가고 이런다면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에 적어도 이 이명박 대통령이 오만방자하게 말씀하셨던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도덕적인 정권인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정말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 소통. 네. 그렇죠. 수첩에 써 있는 대로 읽는 거 아니면 써준 대로 읽는 거 네. 이런 게 소통인가. 아니면은 현장 속에서 어렵고 고단하고 서글픈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거를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머리나 입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심장으로 소통하는 이런 게 정말 소통인 건가. 그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진짜와 가짜의 그런 소통의 그렇죠. 문제일 수도 있고 마지막이 이제 누가 미래로 갈 거냐. 김영삼 미래인가요?
아, 그렇지 않죠. 이해창 아시나요? 알죠. 이인재 아시나요? 알죠.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면 미래가 오는가? 아니면 안철수, 그렇죠. 미래죠. 심상정, 미래죠. 이인영 미래죠. 이런 사람하고 함께하면 현직은 아니고 미래죠.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미래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으로서도 이게 되는구나. 그러네요. 뭐 어젠가 오늘 보니까 예. 그 문재인 안철수의 연합, 통합,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은 구태 정치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데 예. 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예. 웬만한 사람들은 누가 그 과거 낡은 정치로 가는지, 그렇죠. 누가 미래 새 정치로 가는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초등학생들한테 손들어서 예. 손들어봐라 이러고선 어디가 미래로 가는 것 같고 어디가 새로운 것 같고 어디가 낡은 것 같고 과거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은 김영삼, 이해창, 이인재 이런 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예.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안철수, 심상정 뭐 이러지 않을까. 그렇죠. 예. 거기는 이인영은 좀 빠지고. 아마 뭐 내년부터는 쭉 이름 많이 나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2030 이제 위주로 많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은 특히나 저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의원님의 이 이미지는 2030 세대에 그래도 선봉에서 뭔가 앞장서서 뭔가를 외쳤던 사람 이런 인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건 뭐 리더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2030 세대들에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괜찮아요. 뭔가 이해를 하셨죠, 그래도. 뭐 제가 알아서 2030한테 하고 싶은 얘기. 메시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저는 사실 지금의 2030을 잘 네. 몰라요. 거의 몰라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전, 15년 전, 뭐 길면 이런 때서부터 20대들하고 직접 같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잘 모르는데 어쩌다가 친척 조카들을 만나도 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저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 2030이 쫀쫀한 40, 50대보다는 훨씬 개방적이니까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의 20대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디서나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세 가지 꼭 했으면 좋겠다. 우선 오늘 일목요연합니다.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한 이기적인 공부 말고 아는 만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스펙을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면 더더욱 자기가 자기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진짜 공부를 하면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여하고 공헌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우연히 저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아는 게 좀 적으면 그만큼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좋고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해 있어서요. 한두 번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는데 그때 그때 후회하지 말고 제가 민주주의에 투철한 거 말고요. 젊은 날 데모 열심히 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영어를 좀 잘할 줄 알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영어도 뭐 중요하지만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경제를 잘 알거나 이랬으면은 의원 외교를 하는 데서도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경제를 잘 알고 있으면은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낫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만드는데도 더 기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너무 선 굵게 정의냐 불의냐 아. 민주냐 반민주냐 예. 서민이냐 기득권이냐 뭐 예. 이런 것만 지켜오다 보니까 좀 음.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더 많이 공부해서 가지고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폭넓은 생각이. 사고를 위해서 공부하고 예. 결국 기회가 왔을 맡겨라. 때 그걸 잡고 능력 그걸 있게. 능력 있게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공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다음에 두 예. 번째는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행? 여행 어. 좋아하시나 봐요. 그 네. 사치스럽고 예. 호화로운 뭐 유람선을 타거나 예.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이런 거보다도 네. 배낭 하나만 메고도 필기도구 하나만 있어도 어. 뭐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예. 아니면은 아이패드나 뭐 네, 등등 그렇죠. 이런 걸 예. 들고도 하겠지만 그것만 있어도 족한. 그래서 화려한 베드가 아니더라도 진짜 나무 침상을 베고 자더라도 뭐 겨울에 추우면 여름에 그렇죠. 천연 네. 조건을 잘 네, 활용해서 네. 이렇게 다니면서 대자연 속에서 자기를 놔보기도 하고 예. 또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의 크기, 상상력의 크기 이런 게 얼마나 작은 건지 이런 걸 돌아보고 키워보기도 하고 나는 여행이 주는 가장 큰 그 자산은 예. 상상력을 키우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예. 여기에 갇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운동하는 건데요. 네. 잠깐만요. 의원님 혹시 여행 많이 다니셨었나요? 아니면은 좀 의원 오히려 저는 직을 하시면서는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도 싶어요. 예전에 예. 시민운동, 사회운동, 제야운동 할 때 예. 학생운동 할 때는 별로 못했는데 예. 그 이후에는 틈이 나는 대로 그냥 고독을 즐기기 위한 그런 여행으로 하시는 거죠. 저는 뭐 고독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색을 위한. 네,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여행. 집에 있어봐야 예. 그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그러잖아요. 나태해지죠. 집에서 네. 우아하게 커피 마시거나 네. 음악 틀어놓고 책 읽는 사람은 뭐 제 아내 말고는 뭐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 저는 시간이 짧으면 예.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한 1박 2일 정도 있으면은 설악산 같은 데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좀 길게 산을 넘고 예.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있으면은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 소주에다가 맥주를 말아 드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죠. 맥주에다가 소주를 섞어 드시는 네.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네. 다음에 조금 알딸딸해지면은 노래방 가서 흔들고 네, 나오시면은 그렇죠. 네, 분들 스트레스 많은데 뭐 날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야 그거는 하루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 그거는 오래 가죠.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제가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 한번 떨어져 가지고요. 예. 너무나 심한 이 충격도 받고 예. 또 이렇게 패배감 이런 것들, 아, 좌절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예. 견딜 수가 없어서 예. 배당 하나 메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순례자의 길을 걷고 왔는데 그게 800km쯤 돼요. 혼자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갔다 오신 거예요? 800km요? 네. 거기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좀 있어요. 그러면 예. 빨리 걸어가지고 따돌리고 가고 막 그러는데.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 속에 들어가서 샅샅이 성찰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내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오고 내 마음 속에서 걸어 나오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다시 걸어 들어오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받았던 어떤 영성, 영감, 나의 기도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았어요. 그 자아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거기서 더 새롭고 더 큰 나의 꿈 이런 것들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좀 비축해서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 있었으면 아니면 뭐 서울에 우리 집에 있었으면
텔레비전 보고 잠자거나 아니면 누가 불러내서 네, 그렇죠. 술 가서 한잔하고. 네. 그냥 술 한 잔이 아니라 뭐 네. 소폭 몇 잔 해서 그냥 네. 노래방 갔다 오고 네. 이러면 또 그 다음날 하루 가고 뭐 이런 네. 거였을 텐데 어. 그 힘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어. 근데 그렇게 내가 뭘 한 건가 하는 좀. 한 26일 예. 정도 800km 걷고 예. 이런저런 생각하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저도 하고 싶네요. 한 네. 2, 3년, 3, 4년 이렇게 가는 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되셨잖아요. 아마 네. 그런 게 아마 예. 좋아서 서명숙 그 이사장 같은 경우가 예. 제주도에 올레길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 그리고 도법스님 같은 분이 예.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것도 만드시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그런 걷는 길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런 과정은 예. 굉장히 그리고 걷는 것도 굉장한 기도고요. 음. 꼭 종교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 번쯤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원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런 과정도 좋고요. 이거 꼭 해보고 싶다. 산티아고 가는 길. 산티아고 가는 길. 산티아고 가는 길. 그 이걸 좀 예.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남미에 있는 산티아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페인에. 이거는 카톨릭의 3대 성지예요. 이거는 적어놔 버킷리스트 같은 거에 적어놔도 되겠다. 한번 꼭 해보기. 순례자의 길. 네. 그 책에도 까미노라고 그게 그러죠. 있잖아요. 그러게. 그 지금 책 제목을 계속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고 있어. 네. 근데 대학생들이 음. 제가 갔을 때 조금씩 오기 시작했는데 요즘 많이 예.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저기 문화 유람 하듯이 가지 마시고 좀 진짜 이렇게 자신에 대해 꾸미는 건지.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 길 속에서 길만 걷지 말고 자기 마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이거 진짜. 마음에서부터 다시 걸어 나오고 오늘 하나 건졌다. 네. 그런 거 하면은 예. 진짜 치유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음. 더 오래 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진짜 마음속으로 걸어 필요한 게 들어간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세 번째. 네. 예. 그 운동은 이 보이지 않는 평생의 반려자 같은 거예요. 애인이나 아내하고 또 다르게 자기 몸에 맞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을 뭐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하는 거 말고 평생 자신이 건강하게 더군다나 주 5일 시대인데요. 그렇죠. 매주 책 읽고 매주 TV 잠자고 보고 매주 이럴 수 영화 없잖아요. 가고 이런 거만 네. 할 수도 없잖아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것을 근데 네. 30대 넘어서 되게 운동을 시작하면 기본기가 잘 안 잡혀요. 기본기. 그리고 40대 넘어서 하면 잘못하면 네. 몸 다치죠. 몸 다치고 이 40대 넘어서 네. 자기 뱃살 네. 빼려고 네. 잇몸 일으키게 하다가 꽁지폐에 상처만 남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걸 아예 20대부터 몸이 좀 익숙하도록 네. 기억하도록. 그 자기 몸속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갖춰서 70대, 80대까지 가면 예. 아주 좋죠. 의원님께서는 뭐 그렇게 하시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아까 배드민턴 얘기 살짝 하셨는데. 저는 예.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하고 대학교 때 웬만한 운동은 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축구, 농구 뭐. 그 공 가지고 노는 건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구기종구, 구기종구. 족구 뭐 이런 거. 네. 탁구. 예. 근데 이제 예. 동그란 공 가지고 놀다가 음. 제가 한 30대 후반쯤 돼서부터는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배드민턴을. 네, 배드민턴 칠 때 예. 남들은 되게 한 손으로 치는데 전 양손으로 다 쳐요. 어떻게요? 바꿔가면서 쳐요. 그래요? 오. 라켓을 바꿔들면서. 근데 원래 양손잡이는 아니지. 제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 부모님이 오른손잡이로 자꾸 바꾸려고 글씨도 예. 오른손으로 쓰게 하시고 그렇지, 밥도 그렇지. 오른손으로 네, 먹게 하고 그러시다 때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양손이 되네요. 오른손으로 탁구도 치고 예. 테니스도 치고 막 이러다가 이거 희한하다. 배구는 또 배구는 왼손으로 또 때려요? 때리고 야구공은 또 왼손으로 던지고 뭐 이러면서 지내왔는데 요즘에 이제 배드민턴 치기 시작하면서는 왼손으로 제가 레슨을 한 6, 7개월 받았어요. 이 주로 왼손. 그래서 양손으로 다 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좀 당황해요. 그렇다. 이게 두뇌도 되게 좋다. 머리도 되게 좋다고 막 근데 네. 머리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야 되는데 예. 나이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미 예. 머리에 예. 찰대로 다 찬 상태 속에서 예. 양손을 쓰니까 더 좋아지진 않고 그러나 개선의 여지는 없는 상태에서 양손을 끝으로 제가 한 예. 말씀만 더 예. 드리면 예. 되게 사람들이 40대 후반쯤 되면 노안이 네. 와요. 노안의 증상은 어떤 건가요? 가까이 볼수록 잘 보여야 되는데 더 안 보이는. 이런 거 더 안 보여. 저희 국장님이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안경 썼던 사람은 안경 벗고 보고 네, 맞아요. 이렇게 안경 안 이렇게 썼던 해가지고. 사람은 돋보기 써야 보이고. 네. 근데 그게 어. 저한테도 좀 왔는데요. 네. 창피하긴 한데. 아니에요. 근데 예. 그게 그렇게 되면은 40대 후반 돼서도 그런 게 오기 시작하면 공부할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젊은 날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어서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딱 하는 게 좋지. 그리고 눈이 필요하면은 오랫동안 공부를 못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평생 뭐 공부만 하셨던 교수님들하고는 또 다르니까 예. 우리 보통 평범하게 살 사람들은 젊어서 공부하고 젊어서 여행하고 젊어서 운동하고 네.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네. 그래도 몸이 조금은 괜찮으니까 네. 그건 눈만 왔겠죠.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네, 몸이 그렇죠. 굳어지면은 그렇죠. 예. 점점. 운동하다가 잘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그거 기본기가 돼 있으면 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익숙하면. 그렇죠. 나이 먹으면 여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쵸. 쉽지 않죠. 자기 반절. 자기 직장 그렇지. 그거 자기 직장을 중간에 놓고 그렇게 여행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처자식 있고 책임에 더 그렇죠, 민감해지는 나이가 되니까. 가장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쉽게 여행을 떠나게 만들지 않아요. 여행을 가도 아주 짧게 가게 되고 그다음에 쉬러 가게 되지. 그죠. 가가지고 막 땀 흘리고 싶어 하지 않지. 맞아. 가서 쉬게 되지 뭘 도전해보고 그렇죠. 뭐 진짜 이렇게 상상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젊은 날을 보람있게들 사세요. 예. 의원님께 또 몇 가지 이제 또 물어볼 게 몇 가지 남았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저는요. 예. 요즘에 와서는 그래도 기성세대들이 선배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봐요. 그전엔 만나면 가르치려고만 하고. 근데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꿈을 뺏어버린 것. 이런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가지는 거 이런 것도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일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없다는 건 더 슬픈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그 꿈을 다시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다시 도전하려는 이런 생각들, 용기들 이런 것들이 더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대통령 때보다도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더 만들려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반값 등록금도 만들고 뭐 기숙사도 더 많이 제공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에 일정한 부분들을 반드시 할애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더 하겠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큰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꿈을 돌려주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 북돋워주고 이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들도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니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위로하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고 뭐 그러는 걸 텐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좀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내일은 입으로도 얘기 안 할 거고요.
또 오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실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직성, 진실성 이런 걸 믿어요. 그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예. 잃어버렸던 꿈, 예. 도전을 위한 용기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문재인 후보가 되면 예, 청년들의 꿈을 다시 찾아주실 것이다. 예. 꿈 얘기가 또 나와서 거기가 저희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질문 쪽으로 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인영 삼촌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은 저도 우선 뭐 네. 젊은이들한테 우리 조카들한테 네. 뭐 네. 똑같이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서 미안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그 아웃사이더, 루저 이런데 그 내몰리지 말고 끊임없이 20대의 모든 시간을 이 사회의 디자이너가 되고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어떤 장벽이 있으면 부수고 예. 이래 모든 그렇죠. 억압으로부터 그렇죠. 저항하고 예.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그런 것 중에 제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꿈은 한 10년쯤 뒤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통일하는 한반도를 통일하는 우리 결의를 통일하는 예. 이런 꿈을 같이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통일하자.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정치를 더 하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 이런 힘들을 키우는데 예. 다 쏟아부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거기서 개인 개개인의 삶도 변할 뿐만 아니라 예.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경제의 길도 있고 예. 더 좋은 복지의 길도 있고 또 더 높은 수준으로 성숙하는 민주주의의 길도 있고 또 세계 속에서 더 자부심을 많이 가지는 이런 길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좀 뭐 그런 거 외면해서 미안한 이런 예. 선배 세대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더 누군가는 또 자꾸 가야 될 길이잖아요. 신뢰를 하면서 예. 또 서로에게 좀 조금은 더 따뜻한 마음의 문도 열고 또 눈길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권하고 또 제안하고 싶어요. 저희 이제 뭐 청년 세대들이 통일하면 뭐 대학 신문에선가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60% 이상은 통일에 대한 뭐 인식 조사 이거에서 통일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다. 이게 한 60%가 나오고 나머지 40% 중에 20%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20%는 굳이 왜 해야 되냐. 뭐 이제 약간 다소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통일을 이제 해야 되는 이인영만의 이유가 있다면 좀 뭐 경제 뭐 이런 것도 민족의 통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게 좀 제가 오늘 계속 꿈 얘기, 상상력 얘기 이런 걸 하는데 예. 나는 상상력. 분단된 상태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꿈, 상상력, 우리 결의의 꿈, 상상력, 우리 국민의 꿈, 상상력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너무 닫혀 있고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 분단의 장벽이 흩어지면 뜯어내지면 우리들의 상상력, 꿈 이런 것들이 정말 커질 것 같아요. 맨날 비행기 타고 그 해외여행 가는 젊은이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혹은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한번 횡단해 보면 어떨까? 거기서 만나는 수십 개의 민족, 수십 개의 그렇죠. 그 언어, 수십 개의 인종, 수십 개의 문명, 수십 개의 문화, 수십 개의 그 자연 환경, 풍토, 뭐 이런 그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저만 잘 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젊은이들은 난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계 인류의 보편적 이상과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만 아는 우리만 아는 우리 속에 갇혀 있고 닫혀 있는 이런 그 정말 그 이렇게 편협해지고 오그라져 있는 이런 꿈,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바로 펴낼 수 있을 때 나는 그게 우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대부흥시키는 정말 그런 폭발시키는 예. 이런 힘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도 세계 속에서 예.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돋움하고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갈 수 있는 뭐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상상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저는 지금 가슴에 통일을 했을 때 이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결국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꿈이 될 수 있는 계속 울리네. 예. 저희 이게 삼촌이라고 얘기할지 선배님이라고 얘기해야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상상력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저 그래도 한 가지 더 얘기해야 그렇죠. 예. 예. 그래도 12월 19일 날은 투표 꼭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고 가야죠. 예. 예. 투표하는 만큼 세상은 좋아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심상정 의원이 투표용지를 가지고요 종이 짱돌이라고 그러던데요. 80년대에는 짱돌하고 강목하고 때때로 화염병 이런 걸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랬다면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투표용지 하나를 이렇게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투표하는 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투표에 참여하고 예.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의 힘으로 새로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젊은이들이 가진 게 없어도 네. 세상을 바꾸고 또 그 바꾸는데 기여하고 공헌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쉬우면서도 의미 있고 값진 그런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큐파이 월 뭐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오큐파이 폴, 그러니까 더 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영문으로 하면. 그러니까 투표소를 점령하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투표소를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좋아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고 투표한 힘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저희 오늘 이인영 삼촌의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라, 준비하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가 여행을 하라. 자신의 마음속에 반드시 들어갔다 와라. 그리고 평생 갈 만한 운동,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을 하라. 그리고 상상력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꿈 이런 것들 더 큰 상상력으로 키워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이인영 삼촌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